예, 세월 정말 빠릅니다. 이제 이 시끄러운 전국도 한 달을 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글쎄요. 그렇다고 그때 가면 시끄러운 게 다 끝날 것 같지는 않죠. 그때 더 시끄러워질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고비를 넘는데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습니다. 채널 24K 하소연의 단도직입. 오늘은 우리 좀 속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걸 사실 가급적이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믿음을 확장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이어야 그런 인생이 보람 있고 행복하고 그런 것 아니겠나. 이건 아마 누구라도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게 어떻게 온통 거짓말만이 난무하는 것 같고 속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야 가까스로 삶을 이렇게 해치고 나가는 것 아닌가. 보이스피싱 하나도 이제 기교하게 발달할 대로 발달을 해갖고 야 이거는 당연히 이건 내가 회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회답을 하고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다. 그런데 이게 정치판으로 들어오면 정말 이거는 아수라죠. 그대로. 야 어디를 돌아봐도 믿을 게 하나도 보이는 게 믿을 게 없고 들리는 게 믿을 게 없다.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해도 내 딴에는 정신 잔뜩 차렸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게 거짓말이었어. 뒤에서 하는 말 보니까 어제 분명히 그렇게 그냥 진실되게 보이게 얘기해서 믿었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딴 데 가서 딴소리하고 있고. 사람을 참 이렇게 희롱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정치네요. 원래 근데 정치라는 건 뭡니까? 정은 정의하라. 공자말로 다스릴 정은 바를 정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을 반듯하게 살게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정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정치가 그야말로 사람 반듯하게 절대 못 살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가 돼버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라는 걸 가려서 대중들을 참 쪽으로 판단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끌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지식인 그룹이 해야 될 일이고 언론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지식인 그룹과 언론이라는 것이 앞장서서 더 분탕질을 치고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요즘은 무슨 그 여론조사, 지들이 그럴듯한 말을 하려니까 뭐가 좀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과학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일까 싶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걸 갖다 끌어다 대가지고 그걸 종주목을 내면서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러고 그게 참인 것처럼 우리 턱 밑에 딤입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38.1%, 윤석열이 36.8%입니다. 당선 가능성이요. 그런데 이 신문에는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재명이 37, 윤석열이 41.7이나 올라갔어요. 이 신문에는 이재명 31, 윤석열 35. 숫자가 비슷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를 근거 자료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접하실 것이고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서 아시겠습니까? 아실 자신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실제라는 게 어떨지? 원래 통계를 전공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정치 여론조사 같은 건 하질 않는 겁니다. 정치 여론조사는 100% 실상을 보여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상. 우리 채널 24K에서 여론조사 어떻게 조작되나 이미 방영을 했습니다만은 통계학 이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정치 여론조사는 근데 왜 존재하냐? 여론조사라는 걸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여론조사죠. 한번 이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그마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의 물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샘플로 물을 뜹니다. 그리고 그걸 가서 분석실에서 분석하면 무슨 성분 몇 프로가 쭉 나오겠죠. 이게 호수의 물의 성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그 호수의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호수에 퍼져 있는 물 속에 있는 성분들의 밀도가 고르게 퍼져 있더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시궁창물이 흘러 들어오는 호수고 저쪽은 멀리는 맑은 물만이 있는 데인데 시궁창 있는 쪽에서만 물을 떠가지고 이거를 이 호수의 수질이야라고 분석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모든 통계조사라는 것은 통계조사로서 얻어내고자 하는 요소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응답률이 10%입니다. 10% 미만이죠. 심지어는 4점 몇 퍼센트, 3점 몇 퍼센트 이거 가지고 여론조사라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전체 모집단의 의견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데들이 그 변명을 하지요. 1000명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1000명이 나올 때까지는 다 받았어요. 무응답자는 여전히 90%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상을 알려면 뭘 해야 되죠? 이런 신문들은 무응답자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것을 파고들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응답한 사람들을 가서 인터뷰해보고 그들을 다수를 만들어서 그들의 의견의 흐름을 포착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해줘야 언론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언론에서 무응답자들의 성향, 그들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이런 거 분석한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럴 필요 없이 신문 지면 쓰기 좋은데 자료 나온 대로 갖다 긁어대면은 그냥 한 면 채우는데 뭐하러 그거 하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검사자 5명 중 1명은 양성, 누적 환자 100만 넘었다. 야, 대한민국이 코비드-19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잘 들여다 보십시오. 검사자 5명 중 1명이 양성이라고 그랬지 이 사람이 중증 질환자인지 뭔지 양성인데 그냥 감기약 하나만 먹어도 낫는 양성인지 뭔지 몰라요. 뿐입니까? 누적 확진이 100만이 넘었다. 누적 확진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현황을 판단하는데. 그럼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이 지금 병원에 다 누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신문이 나온 날 현재의 중증 환자로서 중증 환자가 아니죠. 양성 환자일 뿐인데 가택에서 자가치료한 사람들 전부에서 14만이라고 그럴 때예요. 그럼 이 100만이라는 숫자 왜 필요합니까? 왜 이런 기사 쓰죠? 무언가 목표가 있는 선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모든 언론의 기사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깜짝 놀랄 걸 써줘야 그래야 그게 신문이 팔리죠. 장사니까 신문도. 이런데 우리는 속습니다. 야, 100만이래. 앞에 누적 확진이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야, 100만이래. 대한민국에 100만 걸렸습니까? 지금 이제 오미크론? 실제로 홍콩 바이러스 이게 돌아와서 홍콩 인플루엔자가 감염됐을 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한 사람 두 사람 환자가 다 있었어요. 그럼 그 숫자가 전부 얼마였겠습니까? 그래 우리 다 죽었습니까? 지금 오미크론이 그때 홍콩 인플루엔자보다 더 중증이다라는 근거가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홍콩 인플루엔자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오미크론은 안 죽죠. 치료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게 신문 기사 쓰죠? 이게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선전선동 속임수죠. 무언가 이 속에 권력과의 관계라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권력이 되려고 하는 것이든지 이런 음험한 계산이 들어있지 않고서야 이런 보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실제로 정권 교체 때마다 자기들이 스스로 권력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꺾어치울 때 언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절대적인 역할을 했죠, 사실. 촛불만 가지고 됐습니까? 우리는 이런 언론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널24K가 우리 독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만이라도 3가지만이라도 속지 말자. 첫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속지 말자. 여기에 좀 휘둘리지 말자. 저희들끼리 거기다 또 경향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좌파야 진보야 우린 보수가 어떻고 뭐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라는 거 그렇게 쉽게 믿지 마십시오. 국제적으로도 정말로 신용 있는 통계라는 건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중국이 그 인구 14억이 되는 중국이 코비드-19의 원뿔이라고 하는 중국이 지금까지도 WHO에 보고한 걸 보면 자기들에게서 발생한 확진자 9만 명이다. 누적 확진자. 이 통계를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예요. 홍남기 총리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빵짝 났다는 거, 재정이 거덜이 났다는 거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도 여태까지 중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재정관리, 경제관리 제일 잘한 나라다라고 통계를 들이대는 그런 모습 보시지 않습니까? 인용할 가치도 없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속임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은 너무도 많다라는 것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믿지 말아야 할 것이 벼랑간 살길을 만들어 주겠다. 무언가를 막 주겠다라고 하는 자, 그의 말은 절대 믿지 말라. 그의 말을 믿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준다는 것이 그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겠다는 건지. 그거라면 믿으셔도 됩니다. 지 재산 집 팔고 다 팔아서 주겠다 그러면 그건 믿어야죠. 그 약속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약속 이행 청구 소송이라도 들어가서 받아내야 하니까. 그거 아니라면 믿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좋은 정책도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겁니다. 손등이 있으면 반드시 손바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좋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면이 있는 겁니다. 이쪽에 이로우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쪽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정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생각만 간단히 해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속을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떡하라고 채널24K. 그러면 아무것도 믿지 말고 우리 다 못 믿어 이러라고. 그거야 아니죠. 그러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건 믿어야 되고 믿음을 확산시킬 건 확산시켜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부국 강병하는 길을 솔직히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알아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아, 저 인간이 하는 일은 부국 그리고 강병하는 길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원칙, 이 원칙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고 채널24K가 누차 강조했습니다만은 부국 강병의 길인데 그 방법이 맞느냐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그러면 저놈이 하는 방법이 진짜 부국 강병일까? 아니면 저의 꼬임수와 저희들의 패거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까? 한 번만 더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되는 게 어렵지 않다. 사드의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정신없는 소리 한다. 그러다 중국 컨테 또 보복당해가고 경제를 아주 끝장을 낼 판이냐 이러고 이제 치받았죠. 누구 말이 옳을까요? 사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강병에 해당하는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피해갈 수 없는 방법인 거 분명해요. 저쪽에서 포탄 쏘니까 날라오는 포탄을 마주해서 공중에서 요격시켜서 우리에게 피해를 막겠다. 그 얘기에 잘못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저것보다 더 나은 걸 우리가 못 가질까 봐를 걱정하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든지 미국의 MD, 미사일 디펜스 이게 다 그런 사고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강병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재명 씨가 얘기한 대로 중국의 보복을 어떻게 하려고 이 말은 부국이냐 강병이냐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겁니다. 첫째,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기네 경제 상황에서 과연 한국과 대한민국과 경제에 척을 지는 짓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가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은 끝났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가고 있고 중요 산업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중국과 단교한 상태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중국만 한국과 거래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죠. 얼마든지 많은 다른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동안에 그들도 성장해 왔습니다. 시장으로서. 원자재 시장으로, 소비재 시장으로 그들도 성장해 왔거든요.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만 거래하면서도 오늘의 경제 기반을 만들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된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속이려고, 남을 속이려고 달려드는 인간들이 노리는 것은 항상 상대방의 감성입니다. 어떻게 감성을 분탕질을 쳐서 울렁거리게 만들고 생각을 헷갈리게 만들 건가. 이걸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잘 흘리죠. 그리고 달콤한 말로 설레발을 칩니다. 달래는 거 다 준다고 얘기하죠, 항상. 이 사람이 달래는 거와 이 사람이 달래는 게 정반대일 때에도 다 준다고 그럽니다. 감성이면 족하니까요.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아, 저놈이 나의 감성을 뒤흔들려고 하는 거구나. 저놈은 나에게 이성에 호소하고 있구나. 이것만 잘 판별하셔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운 폭탄들이 난폭하게 투하가 될 것입니다. 이 속을 우리가 잘 견디고 빠져나가야 대한민국의 그 다음을 또다시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